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정말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2.56%나 또 빠지면서 2720, 이제 2700선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졌죠. 작년 하반기부터 뭐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무서운 차트로 바꿔드릴까요? 이거를 보시면은 좀 기간을 길게 봐서 2020년부터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때랑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이전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3천 넘었던 것 자체가 그동안 박스피 계속 유지하다가 정말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다. 그냥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일단 주식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일단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현금을 좀 풀어가지고 2천만 원을 투하를 했습니다. 저도 조심조심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코스닥 2.8% 빠졌습니다. 정말 내리꽂네요. 예, 근데 이것도 길게 보면은 사실 또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실적들이 중요하겠죠. 레벨업이 됐으니까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별 종목별로 일단 실적이나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따라서 진짜로 힘든 종목 나올 수도 있고 저가 매수 찬스인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각자 잘 판단을 이번 기회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 동향 보면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요. 그래도 개인들은 매수 우위인데 코스닥은 매도네요. 개인들. 일단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 뭐 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역대 최대 반대 매매 공시 해프닝 나섰다고 하죠. 이게 뭐 증권사 기입 실수로 지난 21일에 뭐 665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180억으로 좀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담당자 뭐 실수라고 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런 거 뭐 크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 매매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반대 매매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게 뭐 신용 매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개인의 돈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한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뭐 각자 판단에 의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신용은 안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뭐 기분은 당연히 안 좋은데요. 떨어지면 기분은 안 좋은데 뭐 잠은 잘 잡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잡니다. 왜냐면 그냥 뭐 기다리지 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이 없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전멸입니다. 전부 하락, 전 종목 하락.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오늘 CS 윈드가 많이 빠지면서 52주 신저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더 빠졌네요. 장중에 좀 반등을 했었는데 결국에 종가는 지수 전체가 밀리면서 7%나 빠지면서 5만 1,000원 선에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CS 윈드는 일단 미국 쪽에 좀 관련 법안이 지금 묶여 있는 게 있거든요. 기후변화 법안. 그게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안에 좀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법안들하고 같이 묶여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통과되고 하면은 좀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정책적 기대감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 그동안 하락장에 잘 버텨주던 KT마저 속절없이 이제 나도 못 견디겠다 하면서 떨어져 버렸네요. KT까지 이렇게 빠져주네요. 근데 KT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사가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 배당도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일단 배당 정책 발표하고 예상대로만 흘러가면은 3만 원 밑에서는 정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 밑으로 안 떨어지길 바라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그동안 LG 엔솔 기대감으로 같이 잘 가다가 그냥 한 방에 고꾸라져 버리네요. 오늘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뭐가 졌다 맞았다 뭐 참 말하기에도 민망할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코스닥
정말 유일한 원익 IPS 상승. 어제도 이거 올랐던 것 같은데요. 어제 볼까요? 어제 양봉에다가 종가가 플러스 0.51%.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종가가 플러스 0.64. 야, 이런 장에서 이틀 연속 어제 오늘 지옥장에서 오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제 보고서 원익 IPS 공유를 드렸죠. 아, 보고서는 오늘 공유 드렸네요. 어제 이제 기사를 어제 공유 드렸고, 원익 IPS가 이제 어제 좀 좋은 보고서,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왔고요. 어쨌든 올해 좀 반도체가 좋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이제 장비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원익 IPS가 장비 업종 탑픽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수주 잔고가 턴 어라운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좀 보고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일하게 플러스 떠서 0.6%로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CS윈드 추가 매수했고요. 다음으로 미코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코 1,000만원, CS윈드 1,000만원 이렇게 사이좋게 1,000만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올랐고 미코 오늘 빠지길래 시원하게 1,000만원 그냥 매수했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요. ENF 속절없이 빠지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액바. 액바 1% 빠져서 아쉽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7%까지 고가가 올랐었거든요. 어제 시외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오늘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가가 4%까지 빠졌는데 조금 반등하면서 한 1% 정도 빠진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지금 거의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쨌든 2%덜 빠진 거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액바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인트리보와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IR에 문의를 했었고 오늘 다시 어제도 원래 전화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오늘 통화가 됐는데요. 인트리보와 지금 이제 소송을 정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방 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면 공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 공시 관련해서는 액바에서 이제 거래소랑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그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구체적인 그게 소송 액수나 이런 게 딱 나와서 그 기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어쨌든 공시 요건이 아니다 해서 공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정확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냥 저는 제가 무슨 미국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은 얘기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확인을 해서 들은 얘기만 전달을 해드리면 일단 캘리포니아 법원에 내서 각하가 됐고 연방 법원에 이제 이송이 돼서 그쪽에서 다시 또 인트리보가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소송의 그런 내용, 그 전후 과정은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서 이제 아실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시간을 끌면은 사실은, 당장은 인트리보에 제일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빨리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건데, 인트리보에 제일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끝까지 가면은 서로 안 좋겠죠. 액바도 좋을 게 없겠죠. 인트리보의 그런 유통망의 도움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듣기로는 일단 액바가 지금 생산해서 그 유통망으로 파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케어스타트 파는 거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인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1월 달에 계속 여기저기 주정부 공급하는 것만 봐도 사업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냥 그 소송 관련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괜히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냥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인트리보 구투만 형 맨날 인터뷰할 때 너무 좋아 죽던데 욕심 좀 버리시고요. 지금 솔직히
살면서 이런 사업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노다지 환경이 오는 경우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또 너무 욕심 부리다가 정말 다치잖아요. 적당히 좀 양보하고 액바도 뭐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한 키트 주고 그죠? 뭐 듣기로는 그 액세스 바이오도 할 말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액세스 바이오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줬다. 예, 그 65% 물량 자체는 이제 맞춰서 줬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4분기에 뭐 생산 자체가 좀 힘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그 약속한 물량은 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액세스 바이오도 할 말은 많대요. 예, 액세스 바이오도 할 말은 많다고 하니까 그 IR 담당자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누가 뭐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에 참고를 하시라고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노이즈가 있다는 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왕 지금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올 겁니다. 계속 뭐 안 나올 거라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기서 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2월 9일에 나왔고요. 이게 손익구조가 30% 변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30%가 변하면은 결산 전에 잠정 실적을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재무 보시면은 2020년 매출이 1,200억이고 2021년 1분기 매출이 2,200억입니다. 2,200억. 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매출이 찍히지 않는 한은 이미 지금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2월 달에 2월 중순쯤에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설날 지나고 뭐 하다 보면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영업일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4분기 실적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 보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액세스바이오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상 지금 오늘 확진자가 8,500명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고 지금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내일은 아마도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진단키트 액세스바이오를 굳이 매도하지 않고 일단 좀 계속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거의 신경을 안 썼으나 액바코리아하고 웨스바이오 자회사들도 뭐 국내에서 뭐 수익을 내면 좋겠죠. 이번 기회에 좀 방역도 좀 조건이 바뀌고 뭐 할 테니까 키트 수요가 이제 PCR 외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는 보시면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액바 플러스입니다. 유일한 플러스. 액바가 유일하게 그래도 플러스고요.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나머지 다 마이너스. 오늘 미코 추매하면서 마이너스 9% 됐고요. 원익 마이너스 9%. 네, 참 수익 실현 직전까지 다들 갔던 종목들인데 금세 ENF도 마이너스 11% 왔네요. 주식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죠? CS 윈드도 그렇고 주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만히 볼 건 아니고요. 돈 버는 게 참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계좌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 우량주에다도 다 보면은 와, 다 마이너스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추매할까 하다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롯데케미칼은 조금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감익될 것 같기 때문에 당장 매수 버튼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매하기는 조금 부담되고 좀 더 내려오면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는 추매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석화 업종이라는 게 물론 이걸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아예 손절해 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그냥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석화 업종은 결국에 그냥 업앤다운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다시 또 시황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수급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이건 냅두겠습니다. 냅두고 참 포스코가 참 수익 실현 코앞에서 내려오더니 벌써 마이너스 13% 돼버렸네요. 참 가슴이 아픈 종목들이 많네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수익 실현 앞까지 갔던 것들. 기아는 일부 수익 실현도 했던 종목. 이건 뭐 플러스 뭐 한 10% 가까이 됐던 종목. 참 아쉽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때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또 팔면 오르는데. 예, 그 뭐 지난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미래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냥 분할 매도, 예, 분할 매수, 예,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드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